안녕하세요, 홍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이다. 여러분이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하늘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여기 있는 것이고. 자, 저번 시간에는 주간계획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전편이에요. 자, 그러면 주간계획표를 세워놨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자, 당신의 생활이 고칠 것도 없이 너무 단조롭다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의 변화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쵸? 일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일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제 거를 한번 먼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녹화를 해요. 홍티아뚜비부터 이것도 다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 걸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며칠이냐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난번 동영상이 좀 꾸리꾸리했죠. 렌즈가 망가졌어요. 렌즈가 망가져서 렌즈를 수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못 찍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월요일날 맡기고 수요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럼 수요일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화요일날 일정이 비어요. 그래서 저는 세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차를 하러 나왔는데 그날 고3 수업에 제가 문제를 욕심을 가지고 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좀 풀어야 돼요. 그럼 세차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 미뤄졌죠.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일간 일정표에 보시게 되면 요날,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 압구정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카메라를 이동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날 원래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 찍는 날을 변경을 시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찾아오는 날이니까. 이날 비어서 세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봐요. 세차를 이동시켰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날 동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스캔을 해가지고 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다시 실패를 했어요. 어저께 포커스가 나가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화살표를 그려서 요날 동영상 찍는다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녹화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요것들을 잘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세차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녹화 안 됐으니까 하고 요날 있던 걸 이런 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일정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일정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월간 일정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간 일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그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밥 먹는 시간에 제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밥 먹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 못 풀었어. 지금 촉박해. 그럴 때는 진짜 막 머리에 뭐도 안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멋있게 풀어줘야 되잖아, 사실.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풀이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계속 촉박하게 쓰는데 밥을 먹는 시간까지 침범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10시에서 12시 요 사이에 밥을 먹으니까 요날 내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와서 이날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가 사용할 때 요치부터 요때까지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좀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있느냐면, 자, 공백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원래 금요일 요 시간을 이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고3들 논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논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논술 준비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좀 욕심이 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 간혹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과감하게 욕심을 버려요. 다른 문제로 대치를 하고 그건 그 다음 주로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하고, 자, 여기 지금 시간이 비어있죠. 시간이 비어있어요. 그죠? 자, 운동하는 시간이 여기 제가 요날 운동을 이때 하게 되는데 이 운동하는 시간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빼요. 그리고 요 시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요날 안 되면 요날까지, 그래서 미리 조금 땡겨서 요날 준비를 해서 요날 완전하게 리허설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토요일 일요일 날 조금 더 멋있는 풀이를, 그리고 좀 더 좋은 문제를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무슨 욕심이 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막 숙제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만들거나 그랬을 때 정말 욕심이 나는 건 약간 욕심을 버리고 시간을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다음 일을 해서 완벽을 조금 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주간 계획의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막 지워져요, 이렇게. 아싸, 이렇게 좋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친구와 나의 일정을 만들거나 가족과 나의 일정을 만들 때 여러분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늘 외식은 내가 꼭 공부하는 날 일어난다니까? 꼭 공부하는 시간이 그날 정해놓는단 말이지. 자, 그런데 꼭 그날 외식을 하는데 꼭 외식 먹고 싶지 않겠어? 다 먹고 싶겠지.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정할 거냐. 일단 가족의 시간을 정할 때 나의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오픈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 시간을 쓰니까 이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 주장을 조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를 할 때 싫어! 안 돼! 이거 말고, 저는 이날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이 시간대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 같은 거 정할 때도 자기 일정을 충분히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요일, 무슨 날, 몇 시에 나는 뭐를 해야 돼 라는 게 있다면 친구들에게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피치 못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한 시간들의 약속을 정할 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그 시간에서 내가 만약에 그걸 해야 된다면,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도리 있는 시간들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뭐를 할 건지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월간 일정에서 그 월간 일정에서 내가 어느 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놓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다 주고, 내가 지금 금요일 날 원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외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됐어. 그럼 외식이라고 써놔야죠. 그럼 이날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주간기표를 보고 언제 그거를 정해야 될 건지 해야 돼요. 그럼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가급적이면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렇게 빼놔서, 만약에 수학이라면 수학 숙제라든지 복습을 미리 하기, 이런 식으로 정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월간 일정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이것들이 쌓이고 이것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만족감,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구나는 어떤 성취감,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간 일정은 언제 사용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정 남았어요. 일간 일정표 남았거든요. 일간 일정은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간 일정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쌓여가는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월간 일정은 복잡하게 그냥 선으로만 이루어졌잖아. 그치? 근데 자, 일간 일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장점을 가질게끔 만들어야 되냐면 이걸 보고 반성도 하고 이걸 보고 보람을 느끼고 이러려면 내가 한 것들의 성취도가 나타나야 돼요. 성취도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하면 딱 두 가지 요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공부한 양이 쌓여간다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일간 일정을 놨는데 일간 일정에 여기다가 시간을 정해서 뭐 공부 시간이 뭐 4시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에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들이 쌓여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쌓여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 고쳤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칭찬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물론 칭찬이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 뭐 다 춤추게 하게 하는데 춤추고 끝이지. 끝. 그냥 거기서 끝.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이어리를 보고 내가 잘했다라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성취도를 느끼는 게 어디냐면 내가 잘못했던 거를 알고 그걸 고쳤다라는 것이 기록이 됐을 때 그게 가장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적어 놓으세요. 자, 숙제를 내가 못했어요. 자, 숙제를 못했으면 숙제 못함이라고 적어 놓지만 그 밑에 뭐라고 적어 놔야 되는 이유를 써 놔야 돼요. 이유. 자, 시간 관리를 못했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친구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쓰는 게 좋겠죠? 그죠? 대안을 써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써주시고요. 대안. 자, 시간에 대해서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친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며칠 후에 나타났어요. 자, 며칠 후에 나타났을 때 오케이. 성공. 이런 식으로 써놓게 되면 요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반성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걸 반드시 나타내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보람이 됩니다. 칭찬보다 훨씬 큰 보람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걸 느끼겠죠. 자, 그래서 일정표는 칭찬과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보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숙제 같은 것도 적어놓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양을 적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간 계획 그리고 월간과 일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분명히 100% 다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1%는 할 것이다. 그 1%가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 1%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당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의욕을 느끼려면 내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법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보답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어떤 의욕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생각만 한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욕은 생길 수가 없어요.
목표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 데서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그 사회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반성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여러분이 분명히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지키면서 하늘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홍지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떠한 얘기로 만나게 될지 고민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지켜주세요.